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공학 분야 사서 서지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앙대학교 리스 활용교육 사례 발표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2022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 팀의 최현주 사서님이 이 내용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제가 생성 AI 활용 관련해서 사료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한번 캐리스에서 초청을 주셔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내용과 다르게 오늘은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저희 도서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학술정보교육, 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으로 그 교육 중에서 리스 활용 사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그동안 활용 교육을 시행한 결과, 그 다음에 향후 운영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중앙대학교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도서관은 학술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술정보팀은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고요. 법학 전문 도서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속해 있는 주제정보 서비스팀은 현재는 서울 캠퍼스에만 있고 담당 사서별로 의학 간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주제 분야 서비스는 교원 대상으로 연구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학생 대상으로는 학술정보, 활용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자료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학문 분야별로 주제 전문 사서가 존재하여 교원분들을 대상으로는 논문이나 연구 실적에 대한 데이터 관리뿐만이 아니고 또 각 분야별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트렌드 분석 보고서 제작, 그 다음에 각 분야별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정보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수업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교육, 그 다음으로는 기존에 이제 진행한 강의를 녹화본으로 제공을 해서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형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육뿐만이 아니고 논문 검색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 또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이 포함이 되고요. 2023년부터는 또 그 AI와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강의를 3과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지금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약 170건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교원이나 단과대학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 내에서 신규 학술 DB 구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독하고 있지 않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논문들도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AOD와 CDD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AOD는 PDF 파일 형식으로 이제 전자본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CDDS는 실제로 그 논문이나 단행본을 인쇄본 형식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그 융합 역량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독서 페스티벌과 공모전 등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교양 도서를 읽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주제 전문 특강이나 프롬프트 경진대회 등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메타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술정보 활용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논문들에서 오래전부터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바벤 스미스의 논문에 따르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도서관이 전통적인 참고 봉사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 도서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료를 관리하고 수집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좀 더 능동적인 사서의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저희 중앙대학교에서는 각 주제 전문 분야 사서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앙대학교의 학술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정기교육, 수시교육, 동영상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연구학습 역량 향상을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영어 논문 작성 특강이나 아니면 AI와 관련된 세미나 등의 행사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교육은 월별 약 한 10여 개 정도의 학술정보 활용 교육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겹쳐서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다른 요일이나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담당 사서들이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육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업체 담당자를 통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매월 말에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메일로 홍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신청자를 받은 뒤에 각 교육별로 신청자 대상 교육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 교육마다 신청자를 다운로드 받고 또 이를 온라인 클래스에 추가를 해주고 안내해야 하는 조금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 교육 참여율이 감소를 해서 최근에는 온라인 위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수시 교육은 이제 교내의 교수님들이나 강사의 신청에 따라 수업과 연계하여 학과별 또는 이제 강의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정규교육에서 진행되는 논문 검색과 관련된 교육이다 하더라도 간호학과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활용 예시 등을 간호학과에 맞게 이제 수정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기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교육을 스스로 신청을 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AI 관련 교육의 경우에는 생성 AI의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교육의 영상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도서관 활용 및 글쓰기 교육, 그 다음으로 자료 검색 활용 교육,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 교육,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AI와 통계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초적인 도서관 활용 및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들입니다. 도서관 활용 기초는 주로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신입생이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 안내에 대한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포트 작성 특강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교육은 대학원생 대상 논문 작성 특강 교육입니다. 이 논문 작성 특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공학 분야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험 위주로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 인문사회 예체능 대상 교육은 사회과학 분야 주제 전문 사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자연공학 대상 교육은 공학 분야 사서인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료 검색과 활용에 관련된 교육들입니다. 먼저 학술 논문 검색 및 활용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논문 검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영어 논문 검색을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영어 논문 검색을 위해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와 연계를 해서 주제 분야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영경제 학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육이 종류가 가장 많고, 또 실제로 경영경제 관련 그 학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중에 현재 경영경제 학술 데이터베이스 아이콘과 공학 학술 데이터베이스 IEEE는 영어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영어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관련 교육들입니다. 크게 엔드노트와 맨들레이, 레프웍스 활용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MS 워드나 한글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한 AI와 통계 활용 그리고 연구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입니다. 먼저 AI 챗봇 활용과 관련된 교육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챗 GPT의 한계점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활용법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활용 교육은 생성형 AI 기술들의 업데이트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매 교육마다 교육이 업데이트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학술 활동 예방 교육은 연구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대학들에서 연구 성과를 평가를 할 때 연구의 양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한 니즈도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논문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 부실학술지나 의심학술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양질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프로그램 SPSS 활용에 대한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하여 본교 구성원들이 통계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교육에서 리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교육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 중에서 리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학술 논문 검색 및 활용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보통 학기 초에 가장 많이 수강을 합니다. 또한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강의도 꾸준히 참여율이 높은 강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수업 연계형 맞춤형 교육 요청 시에도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교육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적절한 논문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리스에서 국내 논문을 검색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이제 리스에 처음 접속을 했을 때 통합 검색 창에서 기본적으로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결과를 클릭을 해서 원문 보기를 하거나 원문 보기가 되지 않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원문 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의 이제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 상세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고자 하는 자료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제가 상세 검색 중에 학위 논문을 선택을 했는데 뒷부분에 제가 학위 논문 관련해서 타 대학교 학위 논문을 검색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교육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특히나 학부생들이 내가 진학하고 싶은 타 대학교 그 연구실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리스에서 타 대학 학위 논문 검색 기능을 통해서 수여 대학이나 지도교수, 학과 정보 등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그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어떤 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했는지를 직접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세 검색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찬가지지만 리스에서도 상세 검색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영상자를 활용을 하면 검색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산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원문 복사 신청 시에 필요한 정보를 설정하고 우리 중앙대학교 소속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의 유용한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개인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리스에서 논문을 검색하고 개별적으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에서는 국내 학술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앞서 이제 교육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영어 논문 검색을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리스를 이용 중에도 해외 논문 검색을 하고 싶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학위 논문 검색 기능이고요. 이 오른쪽 화면에는 이제 검색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에서 여러 대학의 이제 학위 논문을 직접 원문 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원문 복사 서비스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팀에서 원문 복사 서비스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에서 원문 보기가 불가한 자료의 경우에는 본교 구성원들이 원문 복사 신청을 하면 제한된 건수 내에서 인쇄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도서관과 서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데요. 리스에서 단행본을 검색을 했을 때 소장 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학교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학술 논문 검색 및 활용 교육에 대해서 리스를 활용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교육에서 리스를 활용하고 있는 예시들입니다. 엔드노트와 같이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여러 논문에 대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논문을 검색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리스에서 논문을 검색한 후에 자료를 내보내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리스에서 논문을 검색을 하고 나서 내보내기를 클릭했을 때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종류 중에서 엔드노트, 맨들레이, 레프웍스를 클릭한 후에 다운로드를 하면 바로 그 해당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레프웍스와 맨들레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스를 활용하여 논문을 검색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정보 검색 대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 검색 대회는 사실 이제 제가 임용되기 전에 진행된 행사긴 하지만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 후에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고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본선은 예선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부터는 코로나 이슈로 해당 검색 대회는 진행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챗 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경진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진행했던 학술정보 검색 대회에서는 문제를 제출을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여 학생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국내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 검색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행사처럼 이 검색 대회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를 했고 마지막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실제 이 검색 대회 본선의 현장 사진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학술정보 활용교육 시행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도서관에서는 교육을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저희 주제정보 서비스팀 창설 이후 교육 시행 횟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교육 시행 횟수가 급감을 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교육 인원은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오프라인 교육 그 참여 횟수나 아니면 시행 횟수가 이제 급감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동영상 교육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신규 교육 3과목을 시행을 하면서 교육 시행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교육 인원도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교육을 업데이트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설문조사 세부 항목으로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강의 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술형 의견란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의에 대한 장점과 개선안을 써주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여 강의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신규 연구지원 전문 교육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대학교 내에서 이제 활용된 첫 해이다 보니까 각 대학교나 아니면 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챗 GPT를 허용할지 금지할지에 대해 교수님이나 학과에 따라 의견차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내용도 활용 방안을 다루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생성형 AI의 한계점 위주로 진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교육이나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또는 과제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때 다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아니면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전공 분야의 텍스트를 요약할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 위주로 강의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실학술 활동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가짜뉴스 정보를 판별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를 해서 연구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제공하고 영어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 이제 신규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을 해서 새로운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법을 본교 구성원들에게도 안내를 해서 전자자료 이용의 활성화와 전문교육 학술 데이터베이스 교육의 활성화 모두를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영어 교육의 경우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담당자인 원어민 이제 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